네,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1월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을 거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몰캡 쪽에서 좀 관심 있게 투자할 만한데 어디 있나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이한결 스몰캡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이한결입니다. 네, 일단 시장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많이 지켜보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을 많이 지켜보긴 하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로 좀 접어들어서 네.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활기가 좀 도는 가운데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좀 변동성이 심화되고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아직 2월까지 뭐 FOMC 결과를 이제 보기 전까지는 또 변동성이 이제 계속 확대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단기적인 이슈에 좀 민감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로 대형주가 좀 움직이고 있어서 중소형주 쪽은 더욱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면 1, 2월에 저희가 중소형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유망 업종 뭐 이런 것들은 어디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1월에 이제 중소형주 전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이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뭐 건설 기계 쪽 아니면 이제 필수 소비재나 최근에 뭐 미디어 교육 그리고 이제 유통 쪽도 이제 좀 앞으로 좀 네.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유망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우주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작년에 11월 이제 정부에서 우주 개발 로드맵을 좀 발표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천에 이제 과기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이제 연구개발 예산도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2배 가까이 좀 증액이 되면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서 올해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좀 기대되는 업종은 순서대로인 거죠? 제일 위에 건설기가 제일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순서 없이 뽑으신 건가요? 네, 순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네, 업종별로 이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을 이제 네, 순서는 골라봤습니다. 큰 의미 없이 뽑은 거다. 그러니까 네. 건설기계, 필수 소비재, 미디어 교육, 소매 이렇게가 4분기 실적은 좀 좋을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요거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좋은 건 아니니까 올해 유망 업종으로 뭐 항공우주가 좀 유망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목을 하나 소개받고 싶은데 항공우주하고 관련된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인텔리안테크라고 항공 우주 쪽에서 이제 우주 쪽에 좀 더 치중이 된 이제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제 해상용 V셋이라고 정지궤도 쪽의 위성 안테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이 정지궤도 쪽 위성 안테나 쪽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원앱과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저궤도 쪽 위성에 대한 안테나 납품을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저궤도 위성 안테나에서 이제 원앱 외에도 이제 중궤도 쪽으로 좀 더 진출을 해서 SES까지 포함한 이제 위성 안테나 쪽 수주를 약 2,300억 정도 수주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25년 이후에는 이제 텔레셋이라는 이제 신규 업체에도 좀 진입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현재 뭐 개발단에서 지금 안테나를 같이 좀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수주가 좀 기대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3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인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더 괜찮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크게 좀 일어날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주요 고객사였던 원앱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계획했었던 위성의 약 80%까지 좀 쏘아 올린 상황이고요. 이제 2차례 정도의 위성 발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내에 위성 발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시스템 점검 이후에 하반기 때는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내 이제 이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좀 이끌 수 있는 한 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인텔리안 테크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올해는 항공우주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인텔리안 테크 외에 또 저희가 올해 좀 관심 가질 만한 스몰캡 중에 고른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LCC 업종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가 항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에어부산 쪽에 이제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LCC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LCC 이제 주력 노선이 기존엔 이제 동남아와 일본 쪽이 주력 노선인데요. 아무래도 이 일본 노선이 작년 10월에 이제 일본 무비자 입국이 좀 허용된 것을 계기로 좀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행 수요에 따른 이제 견조한 운임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작년 코로나19 때를 거치면서 이제 구조 조정이 좀 많이 진행이 됐고 이 항공기 공급 대수 자체도 이제 한 16%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회복세가 올해는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노선까지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CC들의 주력 노선이 이제 전부 이제 정상화됨에 따라서 올해는 좀 실적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저가 항공 회사들이 2, 3년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재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어부산이 크지 않나요?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나 개선될 수 있는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무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영구전환 사채를 좀 발행하면서 상당 부분 좀 감소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구전환 사채를 이제 1,200억 정도 발행했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이 한 1,3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매출 1,500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BEP 단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BEP 단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순이익 면에서도 3분기 때 이제 항공기 이제 리스 자산에 대한 외환 자산 평가 손실이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연말 기준으로 환율이 1,260원 선까지 좀 떨어지면서 4분기에 이제 다시 좀 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 순이익단에서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만큼 뭐 추가적인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많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한 7,200에서 7,3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 한 600억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이제 업체로 이제 많이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600억으로 계산하신 거는 환율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산하신 거예요? 1,250원 선으로 일단 보고 계산한 거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올해 원달러 환율은 1,250원 선 정도가 유지될 거다라는 게 키움증권의 생각이신 것 같네요. 네, 1,250에서 한 1,300원 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작년만큼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작년만큼 이제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LCC가 에어부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굳이 에어부산을 꼽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LCC에서 이제 에어부산을 꼽은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이번 이제 업황이 회복된 데에 따른 준비를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LCC 이제 LCC 업체 내부에서 이제 중장거리 기체를 좀 도입하려는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1대 정도의 기체를 운용하는데 이제 중장거리 노선으로 A321 네오 기체를 한 8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로 따지면 이제 중장거리 기체를 가장 좀 많이 확보한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장거리 노선이 이제 신규로 부산 싱가포르, 인천 푸놈펜 노선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쪽에서의 이제 매출 이제 성장과 이익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에어부산은 기존에 부산 공항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공항을 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운행이 좀 제한되고 아무래도 인천 공항에 비해서는 이제 여객 모집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 공항에 이제 신규로 11개 노선을 좀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인천 이제 나리타, 인천 오사카, 인천 후쿠오카 이제 3개 노선을 확보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일본 여행 수요가 이제 좀 가장 이제 강하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과 올해 투자할 만한 유망주들 특히 스몰캡 쪽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